그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오늘 굉장히 소중한 분, 굉장히 중요한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참 이런 분께서 정말 문재인 정부 지난 문재인 네. 정부 5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활동을 하시기도 너무 바쁘실 분이 네. 정말 아스팔트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워주신 정말 그런 일인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너무 훼손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훼손돼 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황교안 전 그 대표가 당 대표할 때 그 자유한국당에서 보건분과 중앙위 보건분과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조국 사태가 터졌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건분과위원장을 하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조국 사태 때 의사들이 많이 흥분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광훈 씨 그런 분들이 이제 조국 사태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조국 사태 때 이제 국민들이 왕창 몰려 나왔는데 네, 그날 10월 3일 날 네. 왕창 몰려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한국당에 소속돼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근데- 한참 이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때 좀 광화문에서 많이 10월 싸웠죠. 3일 날 나왔는데 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다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저쪽에 정광훈 씨가 그렇죠. 성직자복 입고 바로 맞은편에서 네, 하고 있었죠. 맞은편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죠. 하고 있었고 맞아요. 전광훈은 교보 맞아요. 빌딩 앞에서 하고 있었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찍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의사회원들도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해서 그때 진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때문에 물밀듯이 나왔어요. 네. 특히 조국의 그 불공정, 막 네. 내로남불 이런 것 네. 때문에 너무 흥분했었죠. 네. 그런데 정작 감당해야 될 야당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뭐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네. 어디로 가야 되냐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사실 정광훈 씨가 이제 뭐 자기가 뭐 보수 우파의 원조라 그러는데 네. 보수 우파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들어보면 다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2019년 그 조국 사태 때 네. 다 들어가 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그 네. 사람들을 어떻게 네. 이렇게 좀 하는 바람에 좀 많았다가 총선 때 이제 참패하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조국 사태가 2019년도죠. 네네. 2019년도 10월 3일 그때인데 코로나가 언제 터졌냐면은 바로 두세 달 후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그 분노 네. 그때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찼는 그 분노였으면 4.15 총선이 완전히 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데 뭐 때문에 야당이 참패를 했냐 하면은 정치 방역으로 네. 코로나를 2월달, 1월달, 3월달에 기가 막히게 이용하면서 2월달에 계엄령 코로나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 집회를 다 못 하게 됐죠. 모든 집회 금지. 네.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씨가 모든 집회를 2월 22일입니다. 네. 아예 그냥 현수막 붙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 못한다. 네. 예배도 못한다. 네. 이런 맞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정치 방역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왜 방역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하느냐, 질병을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네. 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공정하게 하라. 네. 백화점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지하철도 코로나가 없어요. 지하철도 없어요. 지하철도 하루에 지하철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700만 명이 타도 코로나가 없는데 네, 교회는 전철은 있어. 운영하면서 네. 교회는 있어. 네. 야외가 훨씬 안전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스크가 야외 먼저 해제되고 네. 실내가 늦게 해제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백화점은 다 하고 실내 전철은 다 하는데 야외 집회는 금지야. 그러니까요. 이런 상식이 안 맞는 그것을 왜 했겠냐? 집회하고 예배를 탄압한 게 유물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공산당 김일성이가 탄압했듯이 집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해야지 국민들이 탄압이 이게 억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의사로서 또 의사회 회장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 국민들의 최소한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억제를 하느냐 해서 조국 사태 바로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싸웠던 게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네. 심지어는 길거리에 한 명 이상 못 걸어 다니게 했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찍으면 유튜브 대만 놔두고
옆으로 가라. 네. 이렇게 그 했거든요. 맞아요. KBS는 들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요. 유튜브는 네. 대만 놔두고 옆으로 네.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은 마스크 쓰고 해라. 네. KBS는 안 써도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KBS 방송국하고 유튜브하고 구분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바이러스가 오다가 KBS네 안녕 이렇게 하고 유튜브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네. 막 5천 명, 1만 명 모여도 되는데 네. 집회는 2명 이상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는 서울시장 선거네, 오소연 네. 시장 유세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집회 내에서 코로나가 찾아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네. 진짜 그걸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억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아무도 못 다닐 때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한 7, 8시간 동안 저 혼자서 막 뭐 소위 말하는 개지랄을 떨었죠. 네. 난리를 쳐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많이 기억을 합니다. 너네들이 네. 8월 1일 날 뭐 하는 거냐? 음. 야외에서 국민들 기본권 다 말살하고 그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다 찍었는데 경찰이 그때 녹화된 게 유튜브도 오늘은 안 됩니다. 유튜브는 왜 안 되는데 네. 대답을 못해. 네. 열로 걸어가는 것도 안 된대.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면서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투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회 회장으로서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K 방역이라 그러면서 막 방역을 엄청 잘한 것처럼 선전해서 그랬더라면 정권 교체 불가능해요. 네. 이 사람들이 사기 방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 네. 이렇게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한참 했던 게 백신 강제 반대. 네. 그게 대선 때 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자유, 집회 자유가 언제 된 줄 아세요? 언제 됐습니까? 2022년 4월 15일 날 됐습니다. 네. 예배 자유 잘 모르시죠? 네네. 2022년 말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니죠. 출범 전이죠. 출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네요. 아니요. 2021년입니다. 그러면은 2021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한 1년 전에, 1년 전에. 4월 15일 날 네. 제가 계속 행정 소송하고 해서 네네. 결국엔 4월 15일 날 예배 자유, 집회 자유가 진짜요?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웃기는 게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가 집회발 코로나, 교회 예배발 코로나가 맨날 언론에서 신천지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신천지발 네. 언론에서 무슨 맨날 교회발, 네. 집회만 하면 집회발이라고 네. 8.15 집회발이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집회발이 없어졌죠. 요즘에 예배를 다 자유롭게 드리는데 20만 명, 10만 명씩 확진자 네. 나오는데도 예배발이 없어졌어요. 네, 왜 네. 언론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예배발이 없어졌는데 이게 네. 정치적으로 네. 그때는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집회발 이러다가 네. 집회가 2021년 4월 15일 날 자유화되고 나서요. 확진자 그래프 보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네네. 왜 집회를 허용했는데 없어졌을까? 예배를 허용했는데 왜 없어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백신 강제죠. 네네. 근데 백신 강제도 백신도 결국에는 보면 지금까지 1억 3천만 명이 맞았습니다. 네, 한국 네. 사람이. 네. 1억 3천만 명이면 4천만 명 잡으면 3번 이상 맞았어요. 네네. 그러면 3번 이상 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백신 시작할 때 몇백 명 단위였던 게 1 확진자가 백신을 넣으니까 수십만 명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사실 애초에 공언했던 바와 다르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1억 3천만 명이나 맞았지만 네네. 해결은 안 됐죠.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벌써 이게 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참 네. 지긋지긋해서 벌써 이제 잊어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뭐 출입 QR 코드 네, 네, 이런 네. 것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는데 우리 그렇죠. 회장님께서 큰 그렇죠. 역할을 하셨다고요. QR 코드를 우리가 이제 집회하고 소송해가지고 없앴죠. 네네. 그러니까 그 QR 코드도 미국은 QR 코드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과학이 훨씬 발달했지만 네. QR 코드를 하는 거는 인권에 반하는 거죠. 네. 그 우리 국민들이 인권 의식이 있어야 네.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마누라도 모르는데 네. 이 사람 술집에 갔네, 유흥업소에 갔네. 예전에 코로나 때 너무 웃겼어요. 코로나 때 보면 그 단체 문자로 지금 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뭐 술집을 가신 분들은 다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집 간 걸 다 온 국민이 다 알게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QR 코드 찍어서 어느 식당 갔고 어디 네. 갔고 동선을 다 추적하는 거. 이거 맞아, 공산주의.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거는 진짜 코로나 계엄령이고 네. 사실은 그건 추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위드 코로나가 답이잖아요. 네. 지나고 나니까 위드 코로나가 답이에요. 네. 감염병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고 네네. 지금까지 독감도 있었고 수많은 감염병이 있었지만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걸리는 네네. 사람 걸리고 죽는 네.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사는 거지. 만에 하나라는 논리로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위드 코로나야 되는데 음.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요. 제로 코로나를 제일 반겼던 곳이 네. 중국 네. 공산당. 그렇죠, 그렇죠. 뭐 북한. 집에다 다 가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로 코로나라는 그걸로 예배 탄압도 가능하고 집회 탄압도 가능하다가 전 세계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맞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QR 코드도 없어졌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예. 자 어제부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실내 예. 마스크까지 이제 실외 마스크에 이어서 실내 마스크도 해제됐는데 예, 예. 여기서도 또 우리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작년 가을에 이제 계속 마스크를 해제해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작년 초에 벌써 1년 전에 마스크를 다 해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대중교통까지 미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데서도 마스크를 안 맞아요. 써요. 뭐 비행기를 타든지 네. 버스를 타든지 뭐 안 백화점을 쓰거든요. 가든지. 예.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증거 아무런 결과도 네. 미국 국민 전원을 상대로 1년간 실험해봤고 영국 국민 전원을 상대로 마스크 벗고 실험해봤는데 네. 폭증이 일어나지 않더라. 네. 왜 일어나지 않냐면 이것은 전혀 수많은 요인이 있잖아요. 자 식당에서 술집에서 바글바글하게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 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예? 예? 네. 구멍이 다 뚫려 있는 네. 거예요. 모기장 방역이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뭐 카메라만 되면 마스크 쓰는 예. 척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방역을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위드 코로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마스크가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의 네네. 문제가 아니라 왜 니네들이 미운 데만 강제로 쓰라고 하냐 교회만 쓰라 그러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 그걸 증거로 냈어요. 네. 실내 마스크 해제하고 나서 각국의 확진자 숫자 네. 냈어요.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국민 네. 상대로.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에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정말 아스팔트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도 회장님한테 좀 덕을 본 적이 최근에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환경부 단장님이랑 그 교보 빌딩 앞에서 예, 교보 예. 빌딩 앞에서 그 공연을 했을 때 예, 예. 그때 바로 이제 원래 이동 회장님이 거기에 원래 집회 신고로 예, 예, 예. 마련된 자리에 저희가 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동안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매주인가요? 아니면 예, 그 예. 교보 빌딩 앞에서 계속 무슨 예배, 집회 이런 걸 계속 해오셨던 거죠? 토요일 날은 마스크 집회를 했고 네. 일요일 날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회복, 한국 교회의 회복 네.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왔죠. 한 네. 1년 이상. 제일 처음에 예배를 시작한 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경찰하고 싸우면서 예배 자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의 가치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예배 자유는 쟁취를 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배 자유를 쟁취했으면 예배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광장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거짓이 난무하고 네.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다 무너져 있고 네. 한국 교회도 정말 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져 있고 네. 정말 우리 안에 무너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달라. 네. 이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은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예배 자유 때문에 하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회복, 대한민국을 고쳐 달라. 이런 걸로 이제 저는 그 대신에 일요일 날은 예배만 합니다. 네. 집회 안 합니다. 네. 왜 그 사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쵸. 자꾸 짬뽕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짬뽕은 안 돼요. 네. 예배 집회하러 온 사람한테 예배하자고도 안 네. 되고 예배하러 온 사람한테 집회도 안 되니까 저는 토요일 날은 예배 안 했어요. 집회만 아. 했어요. 집회만 딱. 네. 그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마스크 집회만 했는데 그때 이제 환경부 단장님이 좀 양보해 달라 네, 해서 네. 어차피 제가 마스크는 이미 그때는 이제 전국 투어를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대한민국 잘 된다니까 문화제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한번 해보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재성적으로 사실 그때부터 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게 네. 저희가 그 환경부 단장님이 네. 그 이동욱 회장님이 네. 마련된 거기서 한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전광훈 목사가 엄청나게 노발대발을 했다. 그 이동욱 회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동욱 회장님과 전광훈 목사가 뭐가 심상치 않은 관계구나. 예. 라는 걸 알았는데 자 일단 그럼 한번 6번을 가보면 예. 그때 실제로 그 정광훈 목사와 어느 정도는 좀 같이 활동을 했던 적이 좀 있었나 봐요. 예. 네, 어떤 내용인가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할까요? 네, 저게 언제입니까? 이게 보니까 2023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거는 뭐 한 2022
1년 한참 문재인 그 정치 방역이 심할 때 네네. 정강훈 그분이 항상 저를 네. 자기가 분리할 때 저는 정강훈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네. 먼저 한 적이 없어요. 네네. 항상 먼저 전화가 와요. 네네. 정치 방역으로 문재인이가 엄청 괴롭힐 때 네네. 뭐 집회를 못 하게 했다. 네. 뭐 그 2월 22일 날 집회가 전면 금지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보수 우파가 엄청 모였어요. 네네. 근데 예배가 금지되니까 아침에 7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정강훈 씨가 네. 아침에 자는데 7시에 이 회장님 빨리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의사회 회장님이 나왔는 국민들 네. 집회를 박원순이가 못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가면 잡혀갈 것 같은데 네. 집회 금지령이 그쵸, 내렸는데 단상에 가가지고 막 하면 나 잡혀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야지 네. 국민들이 있는데 가야지 해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단상에서 왜 학교 교실이 위험하고 한데 왜 야외 집회를 탄압하느냐 그쵸. 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나서 8.15 집회 비가 많이 왔는 8.15 날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네.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을 때 네네. 저한테 회장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 8.15 날 또 단상에 올라갔다 기소됐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저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는 전과가 없는데 네네. 전과 없는 사람은 전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민감한데 저는 법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월 22일, 8월 15일 올라가면 기소될 거라는 걸 네. 알았어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정강훈 씨가 오라고 해서 음. 뭐 저런 대담이나 너하라 네. TV 항상 전화해요. 네. 자기가 필요하면. 네.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문재인의 어떤 잘못된 거를 사람들한테 하려고 질문을 막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런데 네. 제가 뭐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올바른 일을 하니까 네네. 내 한 힘도 보태야겠다. 네네. 사실 가까울 때 제가 가장 많이 의사 회원들도 네. 왜 정강훈하고 가깝냐. 심지어는 조국이도 자기 페이스북에 저하고 정강훈하고 투샷을 딱 올려놓고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네. 사실 한국 교계에서도 정강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80~90%예요.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요즘에 뭐 탄압받고 하니까 오히려 저 뭐 정강훈 옆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네. 해가지고 훨씬 잘 됐죠. 근데 저는 제가 아스팔드에 아시겠지만 아스팔드는 부도 없고 명예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요. 부나 명예를 권력을 따지려면 정치권에 얼쩡거려야죠. 그럼요. 아니면 제도권에 얼쩡거려서 뭔가 자리를 받든지 해야지. 네. 아스팔트에 얼쩡거리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네. 저 사람 아스팔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아스팔트에 그렇게 절박해서 왜 오름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네. 저는 오름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오름을 더 이상 얘기하지 할 상황이 안 되면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기에 뭐 그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저건가 봐요. 조국이가 저렇게 예. 해서 예, 더 예. 회장님을 더 있네요. 부각이 됐네요. 네, 조국이가 저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네네. 올려놨어요. 네, 의미 정광훈 목사 팬데믹 인상적인 장면 사진 두 개. 두 개. 네. 제가 저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그 당시에 정광훈과 이동욱이가 저렇게 네. 인상적인 장면이다 네. 하면서 의사회 회장이 저짓하고 있다. 네, 이거를 네. 이제 깐 거죠. 돌려 네. 깐 건데 네. 한참 그때가 8월 15일 집회 직후였어요. 그게. 네네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지가 깎이든 저는 어차피 이미지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정광훈 쪽에서는 지금 저를 막 비난하면서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다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명예나 돈이면 제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 결국에는 정광훈 씨와 거리가 멀어진 거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그 사람- 왜 멀어진 겁니까? 그 사람의 비도덕성, 네. 문제점 네. 이런 거를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네. 제가 문재인 이재명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도 잘못됐다고 하고 네, 있죠. 네. 뭐 제가 이재명 비판 못한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도지사였고 저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었는데 네. 공무상 많이 만났죠. 네. 많이 만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을 네.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지금도 네. 비판합니다. 네.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네. 그러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막 뭐 이재명과 손잡았다는 식으로 또 막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동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선동하면 저 네. 사람 이재명하고는 네. 손 잡아서 네. 이재명 비판 못한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이재명 구속하라 내가 네. 몇 번 얘기한다. 네.
뭐 김일성 개새끼 못하는 것처럼 네.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있으면 네.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 힘들죠. 음.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네. 거예요. 그럼 이재명도 내가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될지 그렇지만 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네. 하는데 정광훈 씨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파괴하고 애국 국민들을 한국 교회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막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투쟁하던 사람이 정광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요. 입을 닫고 있고 네. 그럼 왜 진리가 이중잣대냐 네. 옳음이 이중잣대냐 네. 우리가 좌파들에 대해서 싫어했던 게 자기들이 부르짖는 정의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이상한 잣대 조국이든 뭐든 네. 다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이중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바로 이제 좌파들이 네, 하는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죠. 우리 편이면 비판하지 마.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 이상의 도덕성, 윤리성 네.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국민적인 지지를 우리가 받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 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좌파가 왜 망하느냐, 공산당이 왜 망하느냐, 수단은 필요 없다. 네. 목적만 선하면 된다. 지금 정광훈 씨도 내세우는 게 목적만 선하면 그러니까요. 수단과 방법은 뭐 김세희 개새끼고 이동욱이 개새끼고 네. 뭐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는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모멸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보수의 가치는 수단도 적정해야 된다. 수단도 선해야 된다. 이게 자, 좌파와 공산당과 다른 면이거든요. 자, 말 그대로 우리 이동욱 회장님도 기독교인이시고 네, 저도 네. 이제 기독교인입니다만 네,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경우가 네. 마치 전광훈이 한기총 회장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굉장한 인물이다. 네. 라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기 네. 때문에 저도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일단 본인이 회장이었던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죠. 네, 그래서 그 발언이 뭐였냐? 저거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겁니다.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지금 얼마나 오만방자한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꽁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저 발언은 네. 사실상 자기와 하나님을 네. 동일시한 거예요. 동격화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거죠. 네. 근데 저 말이 저 한 번에 지지자들은 저거 한 번 실수 아니냐, 네. 한 번 실수 아니냐 하지만 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거는 실수가 아니고 정광훈 씨의 모든 말이 네. 저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앞에 생각 뜻 의지 다 내려놓고 쪼개져라. 네. 들어보셨어요? 정광훈 앞에 그 쪼개짐 교리라고 네. 신도들 모아놓고 내가 하는 일이나 말에 당신들 생각 뜻 의지가 있으면 네. 안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쪼개져라. 그러면서 손가락을 하나를 딱 냅니다. 아.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 개죠. 두 개라 하면 당신들 두 개라 해야 돼.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빤스 내리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빤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없애니까 빤스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절대자와 하나님이 더 까불면 나한테 죽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심지어는 최근에 자기가 구원 열차의 기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명하면서 이동욱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은 구원 못 받는다. 왜? 저기 예. 작가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냥 화면을 그냥 보여주세요. 너무 타이밍 잡으시지 마시고 일단 그럼 아까 거부터 보여주시면 일단 2단으로 규정한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그냥 화면을 쭉쭉 보여주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대화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면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기총에서조차도 이 전광훈을 2단으로 그렇죠. 규정했다. 예. 그러니까 한기총에서도 2단으로 규정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네. 정광훈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지정의를 통해서 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제 2단으로 보느냐? 네.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의 기독교에는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자기가 성령의 본체면 하나님의 본체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죠.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독생자라 그래요. 네. 네이버 사전에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아 저거군요. 네. 예, 예. 네. 성령의 본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거는 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네. 말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이단들의 전형적인 부분이 음.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 안 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니 근데 제가 솔직한 말로 정말 저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은 네.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으신 겁니까? 저게 본인이 나를 보고 성령의 본체라는데 그 신도들이 아멘. 그러면 저거야말로 이게 그 교회가 아니라 저게 사이비 교주죠. 사이비죠. 사이비 그냥 전광훈 교죠. 전광훈 그렇죠. 교. 정광훈 교죠. 정광훈 교인데 자 이단하고 사이비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단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지금 지적했던 거는 이단적인 발언인데 사이비는 뭐냐면은 네. 반사회적인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을 사이비라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만 틀리게 가르치고 하는 곳은 이단인데 네네. 정광훈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러니까요. 사이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뭐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하고 네네.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킵니다. 그거 막 그 어. 저기 그 재건축 그것도 재건축 막, 그것도 법원에서 82억이 확정 판결 났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억울해도 그럼요. 하죠.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막 폭력을 행사해서 그렇죠. 500억을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500억 뜯어내는 내역을 아세요 혹시? 몰라요. 500억의 내역이 네. 혹시 사랑제일교회 가보셨어요? 가본 적 없어요. 가면은 거의 폐허 마찬가지예요. 네. 뭐 너무 험해요. 네. 건물이 없어요. 그냥 네. 뭐 이렇게 막 가건물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차피 새로 지어야 돼요. 네. 보면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보면. 근데 그 건물값이 400억이래요. 고철값도 안 되는데 네. 건물값이 400억이래요. 네, 사람들이 다 속은 거죠. 네네. 100억이 뭔지 아세요? 네. 헌금 감소분이 있을까봐 100억을 동네 주민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네. 100억은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생각?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냥 슬레이트 예, 슬레이트 예. 건물이네요. 그리고 네. 50%가 무허가예요. 아이고야. 저 건물의 50%가. 그런데 네. 구청이 무허가로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법이라는 것은 아예 저분한테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강훈 씨한테는. 네네. 우리는 뭐 10평만 무허가 있어도 네네. 엄청 그러는데 그럼요. 저거는 절반이 저 아이고야. 면적의 절반이 무허가예요. 네. 그래- 심각하네요. 그리고 저 다 쓰러져 가는 건물 네. 저거를 새로 최신식으로 짓는 값으로 달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땅값은 2배로 따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땅이 한 800평 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땅값이 82억이면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네네. 땅값은 따로고 별개고. 82억이 건축비로 82억을 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 건물값으로 건물값 네. 82억을 입장 바꿔서 당신 82억에 살래 하면 저 건물 누가 82억 줘요. 다 무너지는 건물인데. 그쵸. 그러니까 헌금 감소분 100억. 네. 그다음에 저 건물값 저게 400억. 네. 초호화로 7층짜리를 졌을 때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건물을 그 가격을 달라. 그러면서 땅값은 또 별도로 네. 2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82억의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안 지켰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 KBS, MBC에서도 문제 삼은 게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억울해도 대법원 판결을 누가 지키겠냐? 그러네요. 나갈 때 다 억울하죠. 네. 판결액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하지만 판결대로 하잖아요. 근데 판결을 안 지키고 땡깡 부리니까 80억에 6배에 해당하는 돈을 뜯어내고 사과까지 받더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번에 그 스카이 7위 골프장도 마찬가지죠. 네. 정광훈 집단이 거기도 개입했어요. 그러면 인천공항 땅을 스카이 골프장이 7위 골프장이 15년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네네. 15년 동안 장사했으면 됐잖아요. 네. 15년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 근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대법원에서 나가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나가라고 대법원에 판결 나니까 사랑제일교회 저기서 했듯이 거기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이건 완전 사이비 집단이죠. 법의 테두리를 그냥 다 무시하는. 법을 다 네. 무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익이죠. 외국 국민들을 다 왜 골프장 이권 사업에 왜 데리고 가요? 그 사랑제일교회랑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골프장 이권 사업에 왜 네. 데려가요?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도덕한 그러니까 사실 좀 부분들.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교회로서 활동하는 건지 네. 아니면 가끔은 그냥 애국 무슨 우파 국민을 위한 집회라는 건지 아니면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이 활동하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혹시 그 영상 한번 좀 그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광훈이 본인을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는 네. 그 동영상 함께 준비가 되면 선지자라고 하는 동영상. 자기를 이제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이번에 또 놀라운 말을 했죠. 네.
그 뭐죠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나님이 누가 될지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국민의힘의 대표도 자기한테 계시를 해준다. 아니 본인이 자유통일당 대표면서 왜 국민의힘 일에 왜 왈가왈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그 동안에 네. 국민혁명당, 네. 자유 뭐 통일당, 네, 기독자유당, 기독 뭐 자유당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다고 해놓고는 네. 갑자기 남의 당이죠. 네. 그러니까 남의 당의 국민의힘에다가 네. 뭐 자기가 뭐 마치 자기 당처럼 네. 뭐 자기가 무슨 다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범법적인 부분이죠. 사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네. 그 황교안 대표한테 공천관리위원장 발표하기 전에 나한테 상의를 해라. 근데 나랑 그 황교안 대표가 나랑 상의를 안 하니까 내가 당을 다시 그 뭐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자유통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가 공천권 안 휘두르면 금방 깽판 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황교안 대표는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마음은 제가 그때 네. 알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저녁에 마침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중앙위 그 위원장 몇 사람하고 네. 식사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정강훈 씨하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이제 갈등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외부에서 막 갈등이 있다고 막 이럴 텐데 그 위원장 중에 한 분이 황교안 대표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막 집회 많이 나올 때 네. 정강훈 그 씨하고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좀 어떻게 잘 해보시죠 이렇게 말을 네. 하니까 저는 당연히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뭐 식사라도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안색이 싹 바뀌면서 정강훈요 정말 그 사람 막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더라. 처음부터 난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상대자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그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무슨 뭐 황교안하고 무슨 딜을 했느니 네. 뭐가 관계를 했느니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황교안 전 대표의 마음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밥 먹다 네.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좀 잘 지내시죠? 지도자 두 분끼리 네. 막 이렇게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네. 나 그 사람 너무 그 사람 얘기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네. 그때 대표 시절에 네. 그랬었거든요. 자, 저것도 한번 볼까요? 저게 아마 그 이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를 누가 세워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났어. 참 이런 이 선지자라는 발언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본인이 자꾸 선지자다. 이걸 가리켜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참 이 교인들 저런 사람들의 저 이단 발언, 사이비 종교 발언에 아멘 아멘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준비된 영상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해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우리에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이 태극기 집회가 국민들을 속여먹는 걸 보면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정말 제가 밤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든지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촛불에 속았으며 우파들은 태극기에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김무성 대표님을 앞으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워커힐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대표님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 좀 다니시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죠. 박수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잽싸게 끼어들었죠. 어차피 다니시려면 우리 교회 다닙시다. 할렐루야입니까? 정치,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저 밖에 주방에.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저 밖에 주방에 저 교육자들 빨리 주방에. 그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저렇단 말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탄핵이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는. 그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그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거짓에 이거는 히틀러한테 빠진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가지고 주님까지 오늘 주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놈의 말이야 뭐 윤석열 마누라를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 같은 년 같은 소리가 이 개 같은 년 같은 소리가 이 개 같은 년 같은 소리가. 네, 지금 저 영상을 보다가 저희 우리 회장님께서도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바로 아까 뭐 200명 뭐 기독인 뭐 저 행사 신혜식이랑 뭐 다 있었던 저 행사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었네요. 정광훈이가 나라 망친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다. 예. 이 나라를 망친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무슨 개지랄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개지랄을 떨고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애국 국민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나라 망친 사람이고 네. 개지랄 떠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인지 부조한지 사람들이 네. 그러는데도 정말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참 충격적이에요. 정말 그게 탄핵이 억울하고 거짓되고 조작돼서 네.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나라 망친 사람이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이명박 박근혜야. 들으셨죠? 네. 이명박근혜야 진짜. 나중에 한번 음성을 한번 저희가 한번 기회 한번 틀어주시는데 충격적이네요. 최근에 정광훈 씨가 나라 망친 바로 사람이 저 행사입니다. 저 행사. 나라 네. 망친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야. 네. 이명박 박근혜가 뭔 개지랄을 떨고 있어. 네. 이렇게 하니까 참 네. 이게 참 심각한 자, 얘기죠. 바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신혜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정광훈 목사가 말 그대로 자유통일당 당 대표죠. 자유통일당 당 대표인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뭐 10만 명 가입시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만 명 가입시켰다. 그러면 말 그대로 10만 명이면 충분히 최고위원 하나 만들 수는 있죠. 일단은. 저게 굉장히 심각한 게 네. 신천지도 네. 10만 명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이제 자체 행사했는데 10만 명 모였어요. 그 많이 30만 명이 와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추려서 10만 명만 온 거예요. 네네. 그 신천지만 해도 10만 명 가입할 수 있죠. 네. 아니면 통일교도 가입할 그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당의 가입을 집단으로 하는 거, 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지 어떤 특정 교주나 네. 사이비 집단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자기들은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고 그러니까요.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씨는 대표라면서요. 그럼요. 그럼 다른 당에 가입하는 행위가 정당법 42조 2항에 징역 1년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정당법 42조에 이중 당적은 엄정히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도 다 나왔다시피 집단 가입 행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그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여당이고 공당이면 이런 행위는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직접 왕창 가입시킨다. 그거는 딱
금방 수사가 되거든요. 네네. 제가 수사가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최근에 왕창 가입했는 사람들하고 네. 자유통일당 거기에 그 당원 있죠. 그 명부 압수수색해 버리면 금방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사실 사람들 다 실제로 기사도 났다시피 추천인이 뭐 정광훈으로. 전광훈 인계 뭐 한 뭐 어, 70%가 됐다고. 그게 네. 그게 범죄 행위라서 네. 제가 SNS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거는 네. 분명히 문제 삼고 처벌시키겠다.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네. 자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격받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왕창 가입을 해서 네. 민주당의 유리한 후보를 당선을 시키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그 범법행위죠. 네. 범법행위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저는 뭐 진짜 그 중형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네요. 네, 법으로.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저것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저 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당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게 이제 처벌 조항 밑에는 42조 2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밑에 네. 42조 2항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런데 저것을 주도한 사람은 죄가 커요. 네. 그러면 그거는 죄명이 업무방해죄가 돼요. 그렇죠. 그 선거방해죄가 돼요. 네네. 부정선거죠. 네. 거기에 당원이 아닌 사람 왕창 가입시켜서 네. 했는 부분들 그거는 정말 자정을 시켜야 되고 저런 걸로 인해서 이상한 집단이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사이비 집단에서 네. 충분히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저런 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그 정광훈이가 신혜식을 통해서 최고위원 되려는 이유가 네. 내년 총선에 공천권 휘두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충분히 뭐- 뭐 본인이 뭐- 원하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 만들게 하고. 말 제가 그대로 그냥 지금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그 유권자들한테 호감은 못 주면서 말 그대로 그냥 당을 장악만 하려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는 당 대표 선거 하기 전에 네네. 신속하게 이 부분은 네. 대한민국의 그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예요. 네네. 그게 끝나고 나서 이거 정말 부정한 선거를 한 사람이 많네, 이중 당적이 많았네. 네. 이러면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빨리 지금은 조치를 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급한 사건을 빨리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금방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으면 국민의힘도 딱 고발하고 빨리 수사하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자유통일당 당원들 싹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아니, 압수수색은 바로 일단 나와요. 추천인 전광훈으로 한 건 싸그리 다 빼야죠. 그렇죠. 추천인 그걸 전광훈. 안 하면 네. 나중에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 이 신혜식이가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선거 소송되면 다시 또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혜식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든 네.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정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게임은 공정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음. 어떤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집단의 네.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창 하는 행위 네. 그런 부분들은 정당을 장악하기는 정당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이지만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사이비 집단이 장악하기는 아주 취약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범죄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누구가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해야 되지 10만 명, 20만 명 동원할 수 있는 건 대형 교회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럼요. 싹 그냥 1,000원씩만 내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가입해라 해서 그거는 완전히 국가의 국가의 기본 그거를 굉장히 문란시키는 행위라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저기서 왕창 부정한 사람 많이 들어왔다 거기 눈치를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네.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정말 이 굉장한 엘리트 의사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아스팔트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스팔트 네. 정말 말 그대로 교보 빌딩 앞에서도 그 매주 그렇게 고생을 네.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아스팔트에서 정말 열심히 뛰시는 우리 우파 시민 사회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광훈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많이 오염되기도 하고 정말 네. 안타까운 일이 보면 정말 소위 전광훈한테 용돈 안 받은 시민사회 단체가 없다. 이 말로 인해서 마치 전광훈한테 발목을 잡힌 그런 좀 형국이 되는 그렇죠. 경향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마시라. 그리고 옳음을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 네.
노년에 막판에 이상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게 다 추해져요. 네네. 그래서 애국 단체에서 아스팔트에 나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광훈한테 줄 서서 거기서 뭐 유튜버들은 몇백만 원씩 돈을 그쵸. 받고 뭐 아니면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시민단체장들은 뭐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주고 매달 줬다고. 그거는 김경수가 드루킹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다 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그런 네.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대부분 근데요. 저도 보면 일반 국민들도 저는 많이 만나요. 네. 꼭 이 보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 국민들도 저는 사회적으로 뭐 단체장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만나 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별 관심이 없는데 정말 나중에 수면 위로 떴을 때 정광훈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족벌 체제지 않습니까? 자유일보라는 신문사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대표로 해놨어요. 아 이런 맞아. 그 불공정-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자유일보라는 그 신문사. 언론사의 대표가 전광훈의 딸이에요. 딸 전한나예요. 아, 전광훈의 딸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10,000원씩 내 가지고 추종자들은 다 전한나한테 10,000원씩 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영상이 있어요. 네. 싹 아들한테 다 물려준다는 거야. 심지어는 애국운동도 아들한테 물려주냐? 이게 완전히 김정은이 세습하고 뭐가 달라요? 아 전광훈이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예, 아들도 있고 딸도 아들은 전 애녹이잖아요. 근데 아 저게 아들입니까?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교회를 싹 넘겨준다는 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멘하고 있어요. 저거를. 참 저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저게 아들이거든요. 근데 싹 넘겨준다는 거야. 교회가 개인 것입니까? 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재정에 대해서 아시죠? 정관이 어떻게 돼 있냐? 네. 정광훈이 돈을 어떻게 쓰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게 교회 정 동네 조기 축구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네. 회비 내면 네네.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네네. 헌금에 대해서 아니면 네. 성금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 어떻게 썼는지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공중파에서 취재해 보니까 50채 빌라 투기를 하고 앉았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50채요? 예, 면목동에 50채 빌라 왕이에요. 화곡동 빌라. 전광훈이요? 예, 예. 50채 그 면목동 투기 지역의 빌라를 교회 헌금으로 했잖아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뭐 장이동에 알박기 하죠. 거기 네. 50채 빌라 하죠. 네. 이게 교회입니까? 예? 저게 뭡니까? 저게 그 예. 전목사 소유. 아파트 67평 저게 교회 돈으로 샀어요. 와. 저게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67평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누가 살아요? 딸이 살아요. 전한나가 살아요. 아이고야. 시집간 딸이 살아요. 네. 이런 족벌 체제도 이런 게 없어요. 조국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헌금으로 샀는 아파트 67평을 네. 누구 앞으로 해놨느냐? 네. 자기 마누라 앞으로 했어요. 아니 헌금하고 공사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헌금으로 샀는 것을 자기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살기는 딸이 살아요. 이런 곳에 헌금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정하지 않으면 왜 어차피 이 부분을 자정하지 않으면 민노총이나 좌파들이 국민적 외면을 받은 이상으로 네. 외면을 받게 돼요. 보수 운동 누가 똑바로 보겠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광훈한테 다 코가 꼈잖아요. 우파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러면 헌금으로 네. 뭐 변희재를 1억 주고 네. 뭐 단체장들 뭐 네. 1,000만 원씩 뭐 네. 1년이면 1억씩 줘요. 네. 그러면은 그 헌금이잖아요. 네. 헌금이면 교회에도 명목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성교비나 네. 구제비나 그렇죠. 그런 변희재한테 줬는 1억은 교회에 무슨 명목이에요? 구제비예요? 사실 그것도 성격이에요? 심각한 게 이거는 횡령이에요. 그 당시에 그 변희재가 아마 친박 신당에 강남갑 출마 의사 뭐 이런 기사가 아니 있어요. 그때 뭐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거법 위반이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네.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네. 변희재한테 1억을 줘서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했는데 거기 선거 자금으로 갖다 주라고 한 네. 거예요. 네. 자기 말로 입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치 되고요. 자금 500만 원 이상은 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1억으로 돈은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황교안 대표한테 변희재한테 줘서 1억을 황교안 대표한테 전달하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달을 했으면 황교안 대표까지 처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굉장한 범죄를 그거를 좀, 너무나 당연하게. 죄 의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나와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비도덕성 이거는요 어떤 헌금을 개인 돈으로 쓴다 매덕을 네. 자기 마음대로 쓴다 내 돈 줬다는 네. 식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자 정말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상황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네.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네. 다시 한번 충격적인 그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희재 대표를 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로구에 황교안을 도우라고, 종로구에 황교안이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변희재한테. 그 도우라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100만 원 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10몇 년 동안을 내가 도왔는데, 세상에 이 변희재가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하냐면, 나를 고발하기 전문 그 김용민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윤석열 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인간입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지 말이야. 기본 소양이 없는 거죠,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 지만원 박사님은 뭐라고 나한테 공격해놨냐면, 왜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안 나눠주고 왜 혼자서 돈을 다 쓰냐, 또 이런 비슷한 말을 또 해요. 근데 참 나는요, 그 어르신이 공부도 하실 만큼 하셨고 수학자고, 뭐 미국에서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까. 내가요 강화문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김수열 대표에는 전국 구국동지에 뭐 등등 모든 그 이권은 그거 다 내가 지원해. 내가 지원 안 하면 안 돼. 일 자체가 안 돼. 예? 내가 누구누구라고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거의 내가 지원을 다 합니다. 그것도 뭐 1, 200만 원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이야.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내가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약 한 30개 단체도 넘어요. 신혜식 대표하고 이봉규 대표가 제일 확실해. 맞아요. 왜냐하면 신혜식 대표는 내가 신혜 씨가 제일 확실해요. 예, 거기 내가 방송하러 가면 예. 아예 공개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시청자 잘 들으십시오. 강화문에 애국운동으로 나오는 단체장들 정강훈 장학금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매번. 그리고 나도 20년 전에 정강훈 목사가 날 지원해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게 인간이죠. 네. 예.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일은 점점 더 잘 돼. 네. 근데 말이야, 나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그 돈 어디서 생겨서 너는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게 30개 단체가 넘는다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따져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지. 아이고 참. 그거는 주제를 해야지. 그거는 다 우리 교회 헌금이에요, 헌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윤석열 정부고 뭐고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바로 저 행사였죠. 저 행사에서 아까 네, 우리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뭐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 망쳐먹었다. 뭐 개지랄을 하고 있다. 나라 망친 게 이명박 박근혜야. 네. 뭐 개지랄을 떨고 있어. 뭐 이렇게 참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고 네. 자기 앞에 생각듯 의지 내려놓고 다 쪼개져라. 네. 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이게 뭐 김일성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이비 교주랑 똑같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한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네. 하는, 그리고 보수 국민들도 깨달아야 되겠죠. 정광훈한테 돈 받아서 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유튜버들의 네. 왜곡된 네. 정광훈을 무슨 김일성 찬양하듯이 네. 이런 유튜버들에 의하면 보수는 망해요. 국민들이 외면해요. 맞습니다. 국민들 90%를 봐야 되지 여기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 국민의 5%도 안 됩니다. 네. 3% 5%도 안 네. 돼요. 많아 보이죠? 네. 3% 5%도 안 돼요. 투표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극기 전체도 아니고 그냥 전광훈 추종자들입니다. 전광훈 실제로 추종자들. 우공당이 네. 집회하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선거하면 비참하죠.
자유통일당도 그랬어요. 자유통일당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네. 냈죠. 맞아요. 저 4.15 총선 때부터. 서초에 그 네. 하나 냈고 네. 그다음에 종로에 하나 냈죠. 네. 두 사람 다 300표, 400표 받았잖아요. 보통은 2만 표, 3만 표 받는데 네. 그게 정강훈 집단의 음. 그 지지도예요. 네, 네. 300표, 400표. 네. 구본철 그분이 종로에 나왔고 구주화가 서초에 나왔죠. 네. 몇백 표, 400표 이렇게 진짜 비참한 표죠. 네. 2만 표인데 자기들은 2만 표, 3만 표 받을 것 같죠. 그게 네. 현주소란 말이에요. 네. 그럼 300표 받는 그걸로 국민들은 어차피 지금 관심이 없어요. 네. 대부분 국민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수 국민들은 우리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지만 이게 알려졌을 때 그 정강훈에 의해서 다 가스라이팅, 소위 가스라이팅인 거. 저 사람이 돈을 공짜로 줍니까? 그리고 그거 자기 돈이에요. 네. 완전히 그거는 교회 사이비드, 헌금.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어디 썼는지 묻지도 네. 말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주고 딸 주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 썩은 거죠. 가론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 교회 헌금을 훔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단체장을 왜 줘요? 네. 헌금인데. 네. 신도들이 그거 하라고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단체장들이든 유튜버들 그 돈을 받아서 전부 정강훈 빠가 돼서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자정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온갖 거짓,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저는 그래서 정강훈 쪽을 저는 생각보다는 제가 여기서 뭐 명예를 바라지도 않고 저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강훈에 대해서 지금 한 기소시킨 게 한 7, 8개 됩니다. 벌써.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수를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자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썩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썩어가지고 무슨 나라를 바로잡아요. 조국이보다 더 심각한데 자기 아들 딸 금전적으로 완전히 불투명하고 자기 멋대로 쓰고 네.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산 노예 취급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돈 받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다 잊으셔서 이게 다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다 속으셔서 그런 건데 사실 전광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반대 집회하던 그 태극기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그 탄핵했던 촛불 세력들이 광화문에 있었고 탄핵 반대 애국 그 태극기 집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서울시청 앞 광장 그 대한문 앞에 계신 분들인데 말 그대로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이제 전광훈이가 자리 잡으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태극기의 원래 원류였던 걸로 대부분 아니죠. 착각을 하신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심지어 아까 영상도 제가- 했다시피 제가- 태극기를 오히려 그 저주했잖아요. 태극기를. 네. 한번 털어주겠지만 네, 네. 나라 망친 게 이명박 박근혜야. 그 네. 말에 동의합니까? 네. 애국 보수 단체들은 왜 지금까지 보수 운동 왜 했죠? 그러니까요. 나라 망친 게 이명박 박근혜라는데. 그리고 개지랄 떤다고 하고. 아니 이명박 박근혜가 개지랄 뜬다는데. 네. 그거는요. 그러면 그 말을 했는 게 팩트잖아요. 네. 그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딴 말 해요. 또 네. 뭐 핑계를 대고 네.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느니 말을 했으면 했는 거지 무슨 네. 전체적인 맥락이 네. 뭐가 있어요? 나라 망쳤다며. 네. 나라 망쳤다 해놓고 무슨 임금님을 미화를 해도 어느 네. 추종자들도 어느 정도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아까 그것도 하나 좀 찾아해 주실래요? 아까 보니까 그 여신도들 보고 다 창녀다.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여신도들이 다 창녀다. 예? 뭐 베레벨 예, 상스러운 예,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정광훈 목사는 마리아도 미혼모이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 모두 다 창녀다. 또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그리고 또한 여성 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과 하룻밤을 잔 사람들이니 창녀야 창녀. 나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탄과 하룻밤을 다 잤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거고 네. 뭐 보면은 네. 뭐 예수님도 실수한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발언했죠. 예수님도 실수한다고. 네. 그런 말을까지 하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네. 이런 말을 하는데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정말 목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옳음을 위해서 나섰던 분이고 네. 보수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도 저는 옳음을 위해서 네.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나온 분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뭐 정강훈이가 뭐 세력이 많아서 거기에서 뭐 돈이나 좀 받고 야,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시려면 집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수 국민들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좌파한테 넘어가도 아니면은 이상한 세력에 넘어가도 할 말 없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에도 보면 정광훈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난처해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 그대로 구국동지회 김수열 회장, 그 정광훈이 직접 얘기를 예, 했으니까 참 어쩔 예, 수 없는데 본인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주는 시민사회 단체가 30개가 넘는다. 일단 그거 자체를 일단 3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 헌금으로. 예.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수열 회장님 제가 또 모르는 분도 아니고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저도 분인데. 잘 압니다. 네. 그 저도 네. 엄청 제가 이제 그분하고 그때 비오는 8월 15일 그 전에 네. 하루에 10통 이상씩 그분이 계속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네네네. 도와달라고. 네네. 그때 이제 8.15 집회 못하게 하고 네. 정치 방역하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예인보다 누구보다도 하루에 가장 전화 많이 오는 네. 사람이 김수열 회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지금 보면 일파만파 대표였잖아요. 그쵸. 근데 일파만파 대표인데 그 일파만파 대표를 버리고 저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도 사실 단체를 이끈다는 거. 네. 저도 뭐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네. 단체를 이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에도 누구도 지지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네네.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을 생각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저는 백신 집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마스크 집회하면서도 음. 학부모들한테 나는 집회 온 분들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네. 내가 그거를 공약으로 했어요. 처음에 내가 백신 집회하니까 저 사람 태극기 아니냐, 저 사람 꼴수 보수 아니냐. 그래서 중도나 학부모들이 오기를 그러다가 나는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 건강, 애들 건강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약속한 바니까. 네. 난 그것만 딱 하고 이번에 페이스북에 나는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회원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가입해서 제가 문자 10,000명 날려요. 네네. 백신 그 패스 그 국민소송 연합이 네네. 10,000명인데 제가 그거 기득권 주장하지 않아요. 네. 이용하지도 않아요. 네.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떠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일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한민국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가치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윤리 도덕도 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 회복하면 떠나야죠. 저는 떠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저는 직책이라는 건 맡겨지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보수 단체장 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부탁을 하자면 그 단체 회원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가치, 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잘못된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게 탄핵하고 거짓된 부분들은 거짓된 거예요. 그건 네. 30년, 40년이 지나도 네네. 거짓된 겁니다. 네네. 5.18 그거에 대해서 좌파들이 1980년도 광주 폭동에서 30년, 40년 투쟁했어요. 민주화 운동 만드는 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6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떤 올바름을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 맞느냐. 네. 정말 그때 피 끓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당시에 진짜 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순국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벌써 박근혜 개지랄 떤다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고 네, 정강훈이가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나라 망쳤다 그러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정말 네. 태극기 들었던 사람 맞습니까? 트럼프 지지하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해친다고 그렇게 정오하던 사람이 바이든 최소한 만세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러면 정신적으로 혼란해지면요. 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네. 거예요. 내가 누군지 최소한의 자기 정체성은 가지고 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지. 자기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요? 그냥 집에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노인분들 경비하러 가시라고 차라리 네. 그 시간에 경비하면서 한 달에 월급 1,200 몇백만 원 받는 게 낫지. 네.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름에 대해서 뜻을 품었고 왔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일단은 그게 사기 탄핵이고 온갖 거짓말 지금 네. 말 다 못하지만 그런 거짓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이동욱 회장님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동욱 회장님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이게 현재 구독자가 12,400명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듣고서 깜짝 놀란 게 이동욱 TV2라고 써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네.
이게 채널이 원래 되게 여러 개가 예, 원래 여러 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매번 제가 이제 그 구글에 가장- 삭제가 되니까. 가장 더러운 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언론 자유를 좀 이제는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들 건강 문제,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마스크 문제, 네. 마스크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채널을 삭제해요. 백신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채널을 삭제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13개를 만들었어요. 채널을요? 채널을 13개를 만들었는데 네. 정말 지방에서 막 지방에 행정 소송하면서 대전에서 대구 가는데 채널이 6개가 막 없어져 버려요. 네. 아이고야. 야, 이거는 AI가 아니다. 네. 이거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다. 해서 그렇지만 옳음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광훈하고 저하고 갈라지게 된 게 이 문제예요. 제가 더러운 거 코로나 백신 마스크 국민들하고 투쟁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라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안 불러서 네. 안 갔어요. 네. 안 가면서 저는 보수 우파를 지금까지 누구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도 보수 우파를 비판해 본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자기들이 더럽다고 네. 채널 터질까봐 네. 나는 채널 다 터졌는데 네. 그러면서 더럽다고 안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이비 집단처럼 저에 대한 음해, 모욕, 네.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법적 대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멀쩡하게 네. 다니지. 안 그러면 한 명 개병신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 그래 참 비열하다는 거예요. 뭐 정광훈이가 나를 딱하게 찍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좌파보다 수많은 못해. 그냥 우파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이제 그 유튜버들이 네. 막 나를 막 공격하면서 막 네.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생각하는데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네. 이 사회에서 멀쩡하게 사는 저는 개병신 때도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살면 더 편해요. 저는. 자, 근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오늘 제가 회장님 연락처를 제가 네, 받게 네. 된 계기도 네. 우리 국본의 민중홍 총장님 통해서 연락처를 받고 제가 네, 드렸는데 참 이게 말 그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저도 사실 유튜버지만 요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도 이게 정광훈 그런 유혹을 누가 온 거죠. 말 그대로 재정적인 어려움. 그게 결국 이제 정광훈의 마수에 결국 걸려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우파 시민사회 단체, 아스팔트 단체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민준홍 대표님이 네, 얼마 전에 토크를 했어요. 네네. 저하고 토크를 했는데 그 질문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준홍 대표님 뭐라 했냐면은 보수 원로들을 다시 재건하고 네, 그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조용목 목사님이라든지 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재건을 해서 거기서 돈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보수 우파 운동을 재건해야 된다. 네. 제가 저한테 이제 좀 그런 일에 앞장서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핏 보면 막 순복음교회 막 그런 분들이 할 것 같지만 그분들은 자기 처세술을 생각하지 그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네. 생각. 식사는 한번 부탁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나와서 하지 않는다. 보수 네. 우파 원로들이 나라를 세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우리 김세희 대표님이든 저든 민준홍 대표님이든 네.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고 또 핍박받고 네. 가난하게 네. 그냥 만약에 국민들이 감동하면요. 태극기 들고 다 나왔듯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보수 우파에서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집에서 유튜브 보다가 집에서 이렇게 SNS 하다가 다 저는 달려 나올 거다. 제가 광화문에서 아직 한 개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추운 데서 그냥 헌신하고 그렇게 사람을 감동을 줘야. 사람도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이거든요. 네. 돈을 떠나버려요. 감동을 받으면. 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되지. 어떤 이런 변질돼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금방 느껴요. 네. 이제 광화문 예배도 전부 그냥 자발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저한테서 저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영달을 금방 캐치합니다. 네네.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데 걔도 자기 밥그릇은 알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 사람 봤을 때 감동이 된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세희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정말 보수 중에서도 순수성과 초심과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구나. 맞아요.
오죽하면 이럴 바에는 보수 다 사라져야 된다. 네. 대한민국의 민폐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게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게 돈의 유혹에 한번 걸려들면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 그 약점이 하나 잡혀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 이런 비도덕성, 네. 비도덕성에 대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회가 개인 기업도 아니고 네. 교회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네. 쓰고 어디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아들 딸한테 다 그냥 세습하고 아 이거 충격적이네. 이런 네. 사람이 조국이보다 더 심각한데 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바로잡아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라 바로잡을 사람이니까 그래도 소용없 괜찮아. 네. 이거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진정한 좌파들이 하는 진영 논리죠. 그렇죠. 그게.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 네. 그걸로 국민들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다음 정권을 유지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네. 아 좌파보다는 그래도 보수들이 양심이 네. 있네. 깨끗하네. 보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지조가 있네. 네.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적었지만 사람들이 인정은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숫자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해요. 네. 왜? 쟤들 다 뭐 이상한 놈 애들이잖아. 그냥 자기만 그냥 할렐루야만 일요일 날 가서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인식이 막 강하지. 저 사람들 그래도 최소한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 이런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게. 참 근데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우리가 갈 길이 먼 게 이 와중에도 김세희 이동욱 정신 차려라. 이게 누가 이게 보면 아예 우리 말을 이제 상식적으로 들으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광신도들, 예, 사이비 교주 거기. 근데 예, 그런데 예, 제가 엄청 욕을 많이 먹거든요. 네. 댓글 막 말도 못해. 네. 뭐 진짜 막 평생 들어먹을 모욕과 네. 이런 걸 다 당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저는 대깨문이 저 욕하면은 화 안 나잖아요. 네. 저는 저런 사람들을 거의 대깨문보다 못하다고 저는 네. 딱 제 마음에는 다 정리했어요. 네. 아 같은 보수인데 저는 같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하고 보수를 망치고 네. 이미 그런 한계점을 다 벗어난 사람들을 시청자분들도 같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자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보수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은요 마음 아파서 못 해요. 댓글 한번 10개만 보면 뻗어버려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은 저분들은 이미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댓글로 그러겠죠. 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도 보지도 않고 야 이동욱 그래 단톡으로 저 이동욱이가 와서 헛소리한테 가서 또 욕하고 와. 그렇죠. 이거죠. 그냥 단톡으로. 그렇죠. 네, 내용 그러면 듣지도 않았어. 자 이동욱 사기꾼 그래요. 네. 자 내가 나한테 사기당한 사람 한 명이라도 와보세요. 내가 10배로 갚아드릴게요. 나 보수 우파에 와가지고 난 누구한테 돈 빌린 적도 없고 사기 친 네. 적도 없어요. 네. 근데 무슨 저 얼굴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사기꾼이네. 뭐 네. 완전히 그렇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기꾼이라면 자기가 뭐 경험을 했다든지 뭐 네. 객관적인 에비던스가 있다든지 자기들이 비방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정말 보면 이게 웃기는 참 거죠. 웃기는 게 정말 우리 회장님은 정말 우리 그 암 관련 그 정말 굉장히 엘리트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저도 뭐 나중에 우리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분 중에 좀 무슨 암 관련 있으면 제가 회장님께 제가 진료를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혹한 상황이 되니까 이 춥고 더운 무더위 속 강추위 속에 아스팔트에 나가셔서 싸우신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욕을 먹고 지금 말 그대로 돈잔치 하는 사람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그래서 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네. 좌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해요. 네. 내가 내를 이해 못하는 단계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단계로 나가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은 없어요. 그다음 명예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만족감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네. 돈이나 뭐 명예 이런 거는 2차적인 거죠. 네. 그거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제가 탈당을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도박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공천이라는데 완전히 네. 눈이 멀어서 막 도박에 빠지는. 저러면서 자기 영혼까지 버리냐?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저도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제가 이번 최고위원만 나오고 모든 모든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대부분 최고위원 오는 애들의 그 속셈은 내가 다음 공천 돼야지, 내가 다음 공천권 휘둘러야지.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내가 사실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더럽다라는 그 정치인들의 더러운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 되면 나처럼 그냥 아예 모든 선거에 불출마할 사람이나 최고위원 되라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김세희 대표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오직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죠. 네. 뭐 쟤도 뭐 최고위원 출마했네. 네. 뭐 정치에 관심 네. 있는가 네. 보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보수 아스팔트에 와가지고 별의별 욕 다 먹고 네. 정말 지금 안 당해도 될 거 다 당했는데 그러면 후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사실 보수 아스팔트에 나와서 보수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외쳤던 거 다 이뤘어요. 예배 네. 자유 이뤘죠. 네. 집회 자유 이뤘죠. 백신 강제 그만하라는 거 이뤘죠. 마스크 강제 그만하라는 거 난 너무 과분하게 다 이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계가 좀 과도한 욕심, 대한민국의 가치의 근본을 네. 회복하자.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도 회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장 필요하지 않냐. 사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나가야 맞습니다.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강훈 사태도 대표님이나 제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질투를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발 보수가 좀 어떤 이 나라가 걱정되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저부터도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원하지 않아. 정강훈이 네. 왕이 돼서 네. 막 정강훈 뭐 만세 그러는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조국이나 다를 바가 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도덕성을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대표님도 오늘 뭐 저 앞에서 이렇게 금방 납득이 가고 네. 가는데 저는 사람과 사람이 진정성 있게 대화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 사람이 같은 한국말인데 뻔히 알아들으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딱 엉뚱한 말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한 번 딱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왜? 시간 낭비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제발 보수 운동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초심으로 좀 돌아가시자. 저는 정말 순수하셨다. 여기서 와서 그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추운 데서 태극기 흔들고 하셨던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다. 제가 광화문에서 마지막 회복 운동을 하는 그게 그분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각 보수 단체장들한테 속고 사기 당하고 내가 5, 6년 정말 이상한 짓 했네 이런 분들한테 아닙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신 네.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분들의 어떤 좌절감. 내 인생 5, 6년 날아간 거야. 광화문에 보니까 다 사기꾼밖에 없고 이상한 사람밖에 없고 결국에는 결론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혼잡한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저는 항상 집회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집회를 위한 집회하면 안 돼요. 네. 보수 우파들이 다 지금 왜 집회하는데요? 백신 반대요. 패스 강제 반대요. 딱 하고 나서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마스크 딱 하고 마무리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광화문 집회 왜 하는데요? 예배 자유 회복 위해서 합니다. 지금은 왜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진짜 이거 진정성의 회복.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고 그 본질 다 순수한 진정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좌파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정말 1시간 반 넘게 정말 너무나 지금 의미 있는 방송 정말 네. 회장님과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저는 가로 세로 연구소의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성향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김세희 대표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오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옳음을 위해서 보시면서 어디서 정말 진리가 있고 옳음이 있느냐 이런 걸 추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거 정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단호히 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때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저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자기 마음 하나 못 지키면서 자기 마음도 다 도둑 맞아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또 김세희 대표님이 또 최고위원 나가셨는데 저는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뭐 이동욱 회장 뭐 광화문 광장에서 명예 때문에 저러고 앉았다, 돈 때문에 저러고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잘 내려놔요. 쉽게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자기 자신을 가장 해하거든요. 내가 맞아 죽을 가능성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몇 배나 높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발 정강훈 같이 저렇게 거짓되게,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도 거짓되잖아요. 근데 그 거짓을 똑같은 거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수라서 우리가 뭐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 같은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해나갈 때 우리가 바른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초심들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 우리 김세희 대표님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또 대화를 할 일이 또 있을지 그러면 잘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제 고정 출연 고정 출연 지금 그 촉구를 하시는 글들이 많은데 정말 오늘 회장님하고 사실 직접 이렇게 대담은 처음입니다. 사실 뭐 집회 현장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좀 이렇게 뵌 건 처음인데 정말 너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이동욱 회장님과 대담 정말 많은 깨달음과 많은 좀 그 어둠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